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입결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아직 외부에 공개된 내용은 아닌데 지인분께서 연세대 입시 설명회를 갔다가 이 입시 결과를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그걸 토대로 좀 해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데 지원 방법이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정도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작년에 기출되었던 면접 문항을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학년도부터 연세대 국제인재 전형이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생명과학공학 그리고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인문사회가 모두 같은 면접 문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의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연세대 국제인재 전형이 내신 커트라인이 잘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는 입시 설명회에서 이 커트라인 정보를 공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 대학 어디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학교가 좀 수요자 친화적으로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커트라인을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외고 기준이라고, 외고나 국제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 자체가 면접이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 면접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시험 자체가 수능 이전인 10월에 실시를 하다 보니 면접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3배수 정도로 실질적으로 1차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되는 전형이지만 매년 이렇게 한 6대 몇 정도에서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대 UD를 쓰는 학생들이 보통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하구 개적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보통 이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 4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점에 부담을 느껴서 혹은 뭔가 학교의 등록금이 굉장히 이과가 비싼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학과에 중복 합격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추합이 발표되는 시기에 약 50번 정도까지 빠지고 그 뒤에도 추한 합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는 외고 국제고 기준으로 한 3등급 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면접이 영어라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70% 커트라인이 일반고 커트라인입니다. 제가 일반고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정보를 좀 많이 이번에 수합을 했는데 2.33은 일반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8.1대 1로 1차 경쟁률이 약 3대 1이 안 되는 정도였고 이때 추합이 그래도 50% 정도가 빠지면서 일반고 내신 2.33인 학생이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6도 당연히 일반고 내신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점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생명과학 관련 과들은 굉장히 학생들의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연대 시스템 생물학과 이런 곳을 가려면 내신이 1점 중반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이렇게 UD 생명과학공학으로 조금 우회해서 연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4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에도 정말 좋은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는 내신 관리를 잘했고 영어 내신이 좋다는 전제하에 2점대 초반 정도에 해당한다면 저는 UD를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기준으로 약간 자사고에 해당한다면 이 중후반에서 3등급 때까지도 유디생명과학공학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면접으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의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은 시행 계획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를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고나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때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전형 자체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40% 반영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영어 제시문에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앞에 면접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녹화를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추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관과 영어로 스피킹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분 정도의 시간은 영어로 말을 해서 채울 수 있는 학생들만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답게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의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의 면접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의 면접 기출의 특이한 점은 그 제시문 하나에 퀘스천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꼬리 질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질문이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질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내용은 정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조 구조로 만들어진 제시문인데 여기서 보시면 물리적인 것 혹은 뭔가 신체적인 것과 도덕적인 역겨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 제시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제시문을 직접 읽어보면 제가 피지컬을 신체적이라고 번역을 해볼게요. 그 신체적인 역겨움은 뭔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반면에 도덕적인 역겨움은 나의 도덕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로잔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런 걸 찾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메커니즘의 디퍼런스를 비교한다거나 하는 쪽을 봤을 때 굉장히 편하게 본문에서 찾은 내용을 내가 한 네 문장, 다섯 문장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적인 역겨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그런 핵심, 그리고 도덕적인 역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을 보호한다라는 핵심,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이 영어 제시문 자체에 겁을 먹기보다는 내가 영어로 그래도 한 다섯, 여섯 문장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기준으로 이 전형에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운 제시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시문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그 비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영상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뭔가 뱃살을 보고 이쪽에 보시면 이러한 뭔가 비만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런 광고가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어떤 도덕적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잘 읽었다면 사실 이 제시문도 정말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그 desire, 그러니까 나의 뭔가 음식에 대한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이 비디오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만 파악을 했다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판받았다네요. 이 비디오 내용이 몇몇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묘사했다라는 비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based on your reading이라고 할 때 내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캠페인이 내재한 위험성은 무엇인지를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퀘스천 2의 A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뭐 이러한 것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뭔가 인간의 감정을 조작한다거나 불필요한 도덕적 역겨움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취지로만 답을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감점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 정도만 내가 생각을 조금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이그젬플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패스트든 프레젠트든 괜찮고 뭔가 도덕적인 역경을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2번에서 퀘스천 A는 그냥 본문을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퀘스천 B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도덕적인 혐오를 통해 뭔가 인간을 통제한 사례가 있었을까? 혹은 뭔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읽고 떠올랐던 것이 뭔가 나치즘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연세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률이 낮아서 1차가 2대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맹점이라고 한다면 면접이 대체로 수능 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면접에서 답을 할 때 영어로 답을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